Walk into a trendy restaurant in Seoul, and the odds are that you will see a tablet PC on every table. An iPad-type tablet that allows the customer to order and often pay for their meals. Korea being tech-savvy, statistics say about 7% of all restaurants have already adopted this system, and the number is expected to dramatically increase. Our globalist today is Hyung-taek or Austin Kwon, CEO of T-Order, the market leader of the tablet PC ordering service. He joins us today to tell us why this trend could revolutionize the restaurant business and beyond. Welcome to the Globalist.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요식업을 가면 키오스크 본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는 태블릿 PC로 옮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흐름이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티오더가 이제 창업한 지가 2019년입니다. 이제 6년 됐고 지금은 이제 어딜 가도 한국에서는 테이블 오더 거의 대다수가 이제 티오더가 보일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과거의 키오스크 대비 성장보다는 테이블 오더 성장률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보통 키오스크는 이렇게 결제를 하고 줄을 쓰잖아요. 네네. 티오더는 네. 테이블에 앉아서 본인의 이제 그 자리에 맞춰서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외식업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메뉴를 더 주문하고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그림이나 이런 메뉴 배너라든지 이런 걸 놔두면서 매출 증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이제 주문을 유도하는 방식이지 않을까. 그리고 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신 저는 키오스크 줄 서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네, 뒤에 맞아요. 있는 사람의 시선이 막 네. 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맞습니다. 프레셔를 느껴요. 줄을 쓴다는 거는 매출을 하락한다는 말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주문을 못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요. 저도 줄이 조금이라도 서 있으면 제가 그냥 다른 데를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대다수가 그런 경험을 다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기 자리에서 메뉴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메뉴를 조금 더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이제 시간에 맞춰서 천천히 주문할 수 있다는 거는 많은 이들한테 만족을 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고객이라면 벌써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보면서 편안하게 메뉴를 보고 좀 브라우징도 할 수가 있고 맞습니다. 네. 편안하게 주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네. 그런 측면이죠. 이게 뭐 꼭 패스트푸드나 뭐 특별한 한 업종에 제한되는 거는 아닌가 봐요. 티오더는 대다수 범용인 것 같아요. 주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점이라든지 일반적으로 F&B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테이블에 태블릿을 이렇게 놔둔다는 관점에 있어서 보여주는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게 이제 호텔에서 룸 서비스를 시킨다든지 아, 또 최근에는 푸드트럭 같은 곳에서 네. 떡집 후떡집 같은 데서도 결제도 하고 호떡집, 주문을 하고 붕어빵, 예, 호떡밥. 왜냐면 혼자 일하시는데 잔돈 거슬려주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이제 행동이 있다 보니까 티오더를 많이 활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메뉴가 이렇게 많은 그런 데뿐이 아니라 네. 한 가지라도 그런 식으로 정말 메뉴가 적은 데는 한 2개, 3개 있어요. 보통 점원이 이 메뉴를 받을 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그 시간만 줄여줘도 어찌 보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고객의 이제 부담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게 태블릿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대표님 가지고 계시는 태블릿은 네. 고객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메뉴를 보는 데 있어서의 그 장점이 있나요? 이제 매장에 들어가면 본인 매장이라는 부분이 이제 로고나 이런 것들이 뜨고요. 특정 뭐 와이파이 번호라든지 아니면 안내 같은 거를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고객분들은 이런 식으로 화면을 바로 활용을 해서 어떤 걸 먹을지 아니면 어떤 메뉴에 대한 설명을 받을지 아니면 매운맛이 어떤지 뭐 어떤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알러지가 어떤 메뉴들이 있고 어떤 알러지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다 나열이 된다든지 기본적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시작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업주, 그러니까 부엌에서, 네네. 키친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주문을 하나를 하시면 네. 키친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도움이 되나요? 보통 간단하게 2번의 터치로서 거의 주문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음. 주문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이제 화면에 맞춰서 어떤 걸 주문했는지 리스트업이 됩니다. 이렇게 파스타가 나오네요. 네, 그러면 그 메뉴를 보고 아니면 이제 홀에 있는 분들은 주류 같은 거나 아니면 음료 같은 걸 갖다 준다든지 주방에 있으신 분들은 특정 메뉴들을 이제 조리를 하는 거를 바로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누가 이제 웨이터가 네. 갔다 얘기를 해주고 그럴 네, 필요가 맞습니다. 없이 네네. 바로 일단은 네, 쿠킹을 할 맞습니다. 수가 있다라는 네네네네. 거죠. 그 시간도 그만큼 절약이 되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주문하는 사람의 편리 또 이렇게 키친 안에서의 네. 편리지만 업주한테 주는 편리함이 이거보다 더 많은 네. 장점이 있다면서요. 제일 큰 거는 보통은 이제 인건비라는 절감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많이 접근을 하세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티우더 고객분들은 매출이 증진한다는 관점으로서 티우더를 많이 이제 구독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 중에 제일 컸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주문을 하고 이제 결제까지 하는데 보통 1시간 20분 정도 평균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주문을 하고 네. 결제를 하고 밥 먹고 돈 내고 나오는 거. 네. 예, 예. 그런 관점에서 빠르게 주문을 하고 예. 테이블 회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기존이 1시간 반 정도 걸렸다면 네. 지금 티오더라는 시스템을 통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가 줄어드는 건가요? 보통 1시간 반 동안은 이제 머무르는 시간이라고 네, 보시면 네, 될 네.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주문을 한 번만 하고 아, 이제 불렀는데도 안 오게 될 경우는 저희 더 이상 안 시킬 때가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근데 티우더는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뭐든지 하나라도 주문할 더 수- 예, 시키고 예, 예. 사이드 메뉴라도 시키고 그리고 요즘 점주분들은 이제 주점 같은 데 가면 주류를 맨 위에 올려놔요. 이게 빨리 주문하게끔 해서 더 많이 주류를 비싸게. 시키게끔. 비싼 네, 것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점은 어차피 메인 메뉴는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이드 메뉴들을 위에다가 올려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화면을 잘 활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주로서도 그 가게의 매출과 가장 직결되는 메뉴를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툴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큰 거는 이제 사람이 구해지지가 않아요. 예, 잘 아시겠지만 팬데믹 이후에 네. 이제 야간에 일하는 근무자들이 네.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티우더를 좀 더 많이 구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네. 또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서 네, 더 비싸지기도 했죠. 네네. 전에보다. 네. 일단 업주의 입장에서는 이거 이점을 알겠는데 이 시키는 사람들은 네. 어떤 때는 사람의 터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보통 제일 챌린지를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그런 점주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요즘 들어서 이거조차도 문화가 좀 많이 바뀐 게요. 팬데믹 이후부터는 이게 뭔가 설명을 또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원치 않아 하는 이제 손님분들이 많이 이제 늘어난 거죠. 설명을 원하면 네. 설명을 원한다라고 하고 애초에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하지 않아도 이제 과거에는 했었죠. 네네. 그러면 다들 그냥 굳이 거절하는 거를 또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싫어도 부분에서 들어야 예, 줘야 되는. 맞습니다. 저 또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메뉴 설명이 들어오면 흐름이 끊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에서의 대화 같은 네, 것을 맞습니다. 오히려 방해받고 싶지 않다. 주문을 할 때는 오로지 고객분들한테 권리를 주고 아. 이제 그 주문이 이제 잘 끝나거나 좀 미비하면 그때 가서 설명을 하거나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또 바쁜 매장이거나 점원분들의 성향을 탄다면 그게 곧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티오더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중간 이상의 퍼포먼스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사람도 조금 개입이 되면서 맞습니다. 이제 요새 현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수용을 하면서 네. 이렇게 적절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선택권도 이제 업주들한테 있다라는 네, 말씀도 맞습니다. 있으시고. 네네.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지금 티오더가 마켓 1위 네. 비결이 뭐예요? 1위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외식업에 있어서의 특성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네. 티오더도 큰 돈을 같이 들여서 이제 이런 창업을 하는데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같이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덕션을 뭐 몇 단계를 하니까 전자파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갑자기 이런 터치가 자동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케이블을 다른 데로 꽂았을 때 갑자기 충전이 안 되거나 아니면 성길이에 따라서 전력량 공급이 따로 돼서 태블릿이 방전이 된다든지 정말 경우의 수가 저희가 계산을 해봐도 3,000가지 이상이 막 일반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레스토랑 오너들이 겪을 수 있는 맞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를 다 겪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해가 된다는 그런 측면. 근데 추가로 더 한 가지가 있다면 네. 사실 저는 외식업을 했던 대표님 외식업 출신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고 얼마나 답답하셨길래 티오더를 창업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저도 외식업을 오래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커머스 해외 쇼핑몰을 아, 이제 했었어요. 네네네. 그걸 거의 6년, 7년 정도 했었는데 이제 온라인을 하다 보니 거의 책상이 앉아서 숫자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문 들어오는 것들을 다 체킹하고 네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온라인만 하다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전 재산을 오프라인에다가 네. 29살 때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몇 억 구체적으로 원치 뭐를 했었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이제 제가 받았었고요. 그 주점을 할 때 네. 그때 저희가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보니 이커머스 때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툴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지표도 없고 오로지 그 손님과 제가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고 메뉴를 맛있게 만드는 거에 온 힘을 쏟아야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경험하다가 잘 돼서 매장을 여러 개 차리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인건비가 너무 많고 사람 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의 한계가 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거와 비슷한 오더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더를 좀 찾게 됐었고요. 그때 오더를 사용을 해보고 그때 문제가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 오더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게 됐었죠. 네. 저도 어찌 보면 고객이었죠. 지금은 제 공급자이지만 그때 무조건 이 사업은 성공하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온라인 베이스의 사람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온라인도 상품이 있고 장바구니가 있고 결제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의 티오더의 화면이랑 동일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UI UX를 이커머스의 어떤 맞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여기에 네, 들어가 맞습니다.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제가 경험을 하고 이 소프트웨어로서의 경험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걸 제가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때 오프라인이랑 이런 티오더의 IT 소프트웨어랑 같이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지금의 티오더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티오더가 굉장히 매출 확장이 빨리 되고 있는 업이죠. 매년 네. 한 몇 프로씩 올라가세요. 저희가 재작년에 600억, 작년에 이제 비슷하게 이제 또 어. 매출을 하긴 했었는데 테이블 오더 시장 자체가 네. 재작년 대비 120% 정도를 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작년만 해도 30만 대 이상이 전체적으로 다 배포가 될 정도로 이런 테이블 오더, 티오더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배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오더의 시장이 한국에만 지금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다면서요? 저희도 이제 좀 깜짝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해외의 문화가 어느 정도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처음에 걱정을 해외에서는 했습니다. 이런 게 잘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통 QR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QR. 근데 그 QR조차도 사용이 거의 미비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저희가 QR도 같이 하고는 있는데 티오더는 거의 92% 정도의 평균 사용률이 나와요. 10번 주문하면 9번은 티오더를 주문하는 거죠. 근데 QR로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100번 주문하면 이제 3번 정도에서 5번 정도 QR을 주문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티오더는 바로 화면이 보이고 네. 거기서 2번의 터치로 주문이 된다면 이제 QR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을 꺼내고 카메라 켜고 뭐 거기에 찍고. 맞춰 찍고 뭐 최소 5단계 정도의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해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률이 떨어지니 이런 티오더에 대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미국을 이제 진출하게 됐었고 거기에 있어서 막상 미국에 진출을 해보니 저희가 처음에는 한인을 타겟으로 좀 네네.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식당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워낙 티오더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제 뭐 무리 없이 이제 저희가 진출했는데 막상 사용자는 한 70% 이상이 외국인 분들이었어요. 그죠. 예. 예. 그러다 보니 외국인 분들이 바이럴이 되고 다른 데서 이 편리함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 외국 시장 외국에 있어서 점원분들이나 아니면 점주분들께서 티오더를 이제 또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외국인 한인 상관없이 쭉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사가 카나다에도 있고 미국에도 맞습니다. 있고 동남아 쪽도 현재는 네. 이제 캐나다랑 그다음 미국에 거의 집중을 해서 그 네. 북미를 기반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식당을 먼저 타겟을 하신 이유가 한국 사람들의 어떤 주문하는 습관이나 이런 그 문화 습관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문화랑도 잘 맞던가요? 저희도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제일 컸었는데요. 미국은 팁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막상 생각해 보시면 팁은 이제 다 먹고 나서 내는 그죠? 구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 그 팁을 저희 티오더와는 크게 연관이 없이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해외에서는 네. 뭐 패스트푸드조차도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요거를 있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팁 자체는 이제는 어느 정도 기본이 됐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티오더가 주문을 더 한다고 해서 팁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아마 티오더 문화가 기본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의 한국처럼. 유럽 같이 이렇게 오래 앉아서 맞습니다. 식사를 해야 되는 문화도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희가 딱 그런 관점에서 유럽에도 버전이 있긴 합니다. 다양한 매장에 따라서 커스텀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매장의 환경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티오더는 이런 화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커스텀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까 같이 그런 유럽이나 이런 곳들은 차를 주문하고 10분 후에 갑자기 다른 메뉴를 주문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세트 메뉴에 어떤 세트를 고르냐에 따라서 메뉴들을 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매장의 특색에 맞게끔 커스텀할 수 있게끔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식당의 특징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맞습니다. 또 느리게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을 가능하다는 말씀. 뭐 예를 들면 오마카세 같은 경우는 예. 어떻게 또 사용이 되냐면 이제 메뉴가 나왔을 때 그 메뉴에 대해서 영상이 나올 수도 있게 가능하거나 아니면 그 메뉴에 대해 설명이 나오게 한다든지 그냥 고객의 특색에 맞게끔 점주분들이나 점원분들이 맞춤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해외 시장 중에서 가장 앞으로의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장이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어디라고 보세요? 어찌 보면 주문이 많이 이뤄지는 곳들은 티오더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다수가 테이블이 많거나 매출이 많거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또 다른 사이드에 있어서는 테이블이 적은 곳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세요. 그럼 왜 그런 곳들이 많이 들어오냐? 보통 그런 곳들은 혼자서 일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점심이나 이런 곳에는 조리하는 사람이 있고 계산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필수로 2명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요즘은 선결제라는 이제 리더기를 이제 티오더 옆에다가 두고 거기에 있어서 카드 결제를 바로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면 계산 받는 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조리를 하고 조리가 끝나면 또 갖다 줍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점심에는 막 몰리지만 저녁에는 또 몰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류 주문이나 이런 잦은 주문들은 매출이 또 삭감이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결제로 다시 또 변경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후 결제를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 시간대에 맞춰서의 거기에도 이제 맞춰서. 어느 정도의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활용하기 나름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하나의 도구가 네,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 시장이 지금 미국, 뭐 유럽도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하고 계시고 동남아, 인도 뭐 그런 쪽도 진출 아직은 안 하셨지만 네. 가능성? 저희가 뭐 뉴질랜드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조금씩 계속 들어가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봐서 그 문화에 어느 정도 숙련이 되는지를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중화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테이블을 돌리는 이제 곳들이 크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어서 티오더를 그냥 네. 앞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돌리면서 하나 주문을 놓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허.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점주분들께서 응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커스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곳은 이런 이제 전시나 정보를 제공하는 곳에 저희 이제 하나의 음식 메뉴를 그냥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만들어서 설명을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주문은 하지 않고 아예 안. 정보 전달 위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응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커질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지금 대표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해외 펀딩도 받고 그 펀딩을 받은 거를 보니까 요식업뿐이 아니라 이 사업의 확장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여가지고 펀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그게는? 보통 티오더를 메뉴판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결국 티오더는 인프라 사업이에요. 그 인프라 사업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런 티오더 태블릿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티오더가 경쟁사들이 한 100군데 이상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위를 하고 있고 그 경쟁사들도 저희 티오더 소프트웨어를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통신사나 이런 곳들이 다 티오더를 쓰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이름만 로고만 바꿔서 자기 브랜드로서 저희 기술을 또 활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버저닝이 되어 있어서 저가, 중가, 고가에서 디자인이나 거치대 스타일이나 다양한 모델들이 이제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는 인터랙션이 되는 이런 광고 솔루션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 정보를 이제 취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고 어찌 보면 지금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를 해주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직 F&B가 아니라 택시에서도 저희 티오더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저희 호텔에서도 볼 수 있고 뭐 다양한 곳에서 다 티오더가 활용될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요. 인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확장성이라는 거는 훨씬 더 많은 서비스업을 네. 지금 바라보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보통 F&B만 이렇게 생각을 바라볼 수도 네, 있지만 그럼 그 F&B만 바라본다 가정했을 때 이 데이터의 가치가 상당히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보통 우리가 POS라는 우리 계산할 때 앞에 컴퓨터 같은 게 네, 네,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는 공급자가 그 데이터를 눌러줘요. 그죠. 근데 티오더는 소비자가 눌러주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화 솔루션을 할 수도 있고 뭐 식자재 발주라든지 다 모든 걸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다 정제가 안 돼 있어서 이런 확산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티오더가 그 큰 기반에 초석을 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공하더라도 데이터의 어떻게 보면 질이나 앞으로의 가능성이 여기서 주는 데이터의 네, 차원이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5년, 10년 어느 정도 클 거라고 보세요? 뭐 유니콘, 데카콘 이런 거를 꿈꾸기도 하지만 이 업을 제가 계속 하면서 느낀 거는 외식업이라는 시장이 우리나라에 정말 큰 시장을 갖고 있음에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점원분들이나 점주분들이 그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폐업률이 많아지고 다시 또 창업이 이뤄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F&B 시장이 미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보통 우리나라 땅은 100배가 큽니다. 거의. 거기에 맞춰서 그럼 외식업도 그렇게 커야 되는데 3배에서 4배밖에 크지 않습니다. 미국의 예. 요식업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런 외식업이 큰 시장을 갖고 있고 자영업자가 600만 명 시대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자영업자분들이 더욱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이커머스를 했을 때는
대다수가 툴 사용이나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서 아무리 작은 곳이어도 이런 기반으로 움직였었는데 외식업은 정말 육체적 노동으로 다 움직이는 게 있고 서비스 마인드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서비스 마인드를 전부 다 숫자화를 시킬 수 있더라고요. 티오더를 통해서 메뉴를 평가한다든지 직원을 평가한다든지 매장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기반으로서 본인이 느낄 수 있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으면 누구든 그 경각심을 가지는 순간부터는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계속 만드는 거를 좀 가지고 싶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유니콘, 데카콘, 헥토콘 그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대표님 꿈대로 된다면 굉장한 근본적인 변화를 네,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that's it for me. I'll be back next week with another globalist who's putting Korea on the map. Sun Jie out.